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단어는 280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앞부분 업무의 위탁이 보측에서 편안한 단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포상금 제도 상단에 별표 하나 하시고 받아쓰기 합니다. 제목 위에다가 409페이지 비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비교. 그리고 409페이지를 갑니다. 자, 409페이지 왔습니까? 409페이지에도 내려오니까 자, 409페이지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또 포상금이 있잖아 봐요. 그죠? 그러면 그 포상제도에는 옆에다가 적기를 280페이지 비교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비교.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우리 280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280페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포상금을 공부하시고 이 단원이 탁 나오면 409페이지를 가서 비교하시라고요. 그 다음 409페이지를 공부할 때는 다시 280페이지 비교 적었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건데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요약적 강의 정도 수업에 들어가면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표도 만들어서 내드릴 겁니다.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뭐 표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일단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두 파트에 있구나. 이거는 배우셨죠? 지금 배우고 있는 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죠? 포상금이 두 개 파트에 있고 자, 지금부터 비교를 잘하기 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280페이지 280쪽 있는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포상금은 위반한 자를 고발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이 뭐라고요? 위반한 자를 고발을 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포상 대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요? 내려가니까 박스 1번부터 6번까지가 쫙 들어옵니다. 반드시 별표하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1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옆에다가 무등록업자 적으시면 좋겠네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2번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안 한 놈이라면 무등록의 사촌 형님쯤 되는 자가 거짓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등록했다. 거의 무등록과 같은 급이잖아. 그죠? 그래서 거짓 동그라미. 자,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증을 빌려준다 이 말이죠. 빌려주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바로 밑에 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받은 자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100% 받아서 하는 자가 있다고 봐야죠. 양수 받은 자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양수도 동그라미. 자, 4번 18조 2항 사망에 따라 개공사가 아닌 자 줄 거 넣으셔야 됩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바로 밑에 줄에 표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사 아닌 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무등록과 같은 급이죠. 이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등록도 안 한 자가 영업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행위가 있다 없다? 있겠지. 있으니까 고발 대상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합니다. 5번 자, 개공사 등의 그 다음부터 줄 것입니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개공사의 단체 결성 등 위반 행위를 이걸 우리는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6번 마찬가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하여 개공사의 업무를 위반한 자인데 옆에다가 유도 점 찍고 방해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지 행위를 할 때 공부했습니다. 금지 행위 표가 있으니까 암기표 오래간만에 한번 내보시죠. 자, 암기표 금지 행위 참 수업 때 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암기표 11번 봅니다. 자, 암기표 11번 찾았습니까?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 오래간만에 보시면서 다시 암기합니다. 자,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이고 오른쪽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자, 동그라미 합시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인데 바로 밑에 줄에 누구든지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어도 아니 된다. 방해 유도도 3년에 3천에 있죠. 방해 유도 동그라미 하면 그것들을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이렇게 별도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암기표 22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못 나가니까 다음 주에 하겠는데
자, 22번에 3년에 3천만 원짜리 쭉 내려오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시세 조작, 단체 구성, 누구든지 방해 유도하는 요 네 가지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네 가지를 한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제 보지 말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줄만 끊지 말고 신경 써요. 고발을 하면 포상을 해주는데 첫 번째 누구를 고발하면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양도하거나 양수 받아서 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그 다음 개공사도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행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네 가지 시세, 단체, 그 다음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것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포상을 한다고 지금 세게 강조했는데 포상금이 얼마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밑에 3분의 1번 포상금은 줄 걸까요?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옆에다가 에게 이래 적어 놓으셔야 돼. 아,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준대. 그치?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에게 50만 원 숫자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밑에 줄에 두 줄 내려오면 국고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해 줍니다. 그 100분의 50이니까 25만 원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데 이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 이 25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고발하면 바로바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뒤편에 가면 포상금 있다 그랬죠. 거기는 가면 국고 보조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시, 군, 구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원래 예산을 잡았겠죠. 무등록업자를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 금액을 2천만 원이다. 예산을 잡았으면 연초에 1, 2, 3월 달에 고발이 많이 돌아가지고 2천만 원이 다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는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부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못 해줘 버리면 외상해 버리면 국가가 부도 났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고에서 얼마 50%를 지원한다. 요거 하나 들어놓고 자, 오른쪽 갑니다. 281페이지 상단 포상금 지급의 요건인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증을 빌려서 하는 자요. 고발만 하면 포상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고발만 한다고 포상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급 조건이 나왔다고. 상단 포상금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해당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자 검사의 동그라미 옆에 1 답니다. 1. 공소제기 또는 2.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저 사람을 고발만 한다고 포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판단한다. 그래서 검사의 동그라미 하셨고 어떨 때 1. 공소가 제기되거나 2번 기소유예 시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검사 판사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검사만이 죄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사가 아니죠. 검사가 아니니까 옆에 사람한테 네 죄 있나 이렇게 물어볼 권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 검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네 죄 있나 물어보면 옆에 사람이 미쳤나 이게 이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검사가 아닌 자가 묻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사는 죄를 물을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소권, 기소권이라고. 그러면 검사는 죄를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네 죄가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미쳤나 이게 하면 그날 집에 못 가는 수가 생겨요. 검사는 헌법으로서 부여받은 기소권, 공소권이 있습니다. 아, 요즘 공부한다고 잘 TV 뉴스 봅니까? 지금 TV 뉴스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TV 딱 틀면 뉴스에 나오면 검찰 기소권 완전 박탈, 기소 완박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뉴스에.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정부 끝나기 전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 그래서 기소 완박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 뉴스에 보시면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뭐를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구나를 지금 알 수 있다고. 그죠? 뭐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뭐 그런 말도 지금 나오기도 하고 그래 나오니까 뭐 정치권은 그렇다 치고 검사만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사가 죄를 묻는데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보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아주 약해요. 약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오늘부터 무등록 할 거야. 나가다가 고발을 당했어. 그럼 무등록 5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제가 있다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건 뭐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제가 있기는 이때 아주 약하다를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럼 기소유예를 시키면 반성문 쓰고 집에 갑니다. 그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별로 없어. 그러면 반성문, 나 누구는 5분 동안 무등록 하다가 적발됐으니까 갈로 열고 재수도 더럽게 갈로 닫고 이번만 봐주시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반성문 쓰고 나가는 걸 기소유예한다 그래요.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저 사람이 무등록이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년 무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리지널 무등록업자는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죄가 있다고 확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기소유예 되면 집으로 간다 그랬잖아. 반성문 쓰고. 공소가 제기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로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까 정도가 심하면 3년 징역, 약하면 1년 징역 이렇게 내리겠지.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게 공소가 제기된다 이런 뜻인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거 포상금을 줄 때는 죄가 있어야 되잖아. 그 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 그러니까 죄가 약하거나 크거나 있으면 무조건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설정이는 오겠죠. 죄가 없다. 그거를 무혐의 처분이라 그래요.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 그러면 지급한다 안 한다? 상식적으로 지급 안 하겠지. 그죠? 기소 중지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다고. 왜? 죄 짓고 안 살아봐서 그런 거야. 이 문제 하나 맞추라고 제시 보란 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소 중지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을 하는데 조심할 거. 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이제 드디어 판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죄가 심한지 약한지.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네. 그거를 뭐라 그런다? 무죄 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포상금에서 판사가 무죄 처분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지급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판사가 무죄 내렸다는 말은 공소가 제기가 됐다는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데 여기 검사는 죄가 없다라고 지급하면 지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판사가 무죄 처분을 내리면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 이 시스템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아야 지금 이해가 되는데 뭐 지금 착하게 살다 보니까 뭐 법원을 가본지 검사를 가본지 가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묻는 게 무리다 이 말이지 그건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포상금은 언제 지급한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시에 지급한다. 이런 거 들어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굳이 공부하는 것도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모르는 말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판사가 무죄 처분을 하면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그래 세 가지를 딱 잡고 계셔야 돼. 그 시험에서 그렇게 딱 잡으면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상단에 4번 검사가 동그라미 하고 1.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그게 번호 달았잖아요. 밑에다가 판사가 무죄 처분 지급한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그죠? 판사가 무죄 처분을 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조금 중요했고. 자, 내려가면 이제 5번 포상금의 지급 절차입니다. 밑에 기억.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니은 별표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 사건을 확인하는데 자, 줄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신고 고발이 되면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각서를 첨부해야 된다. 합의각서라는 말 줄 하나 끊고 자, 넘어가서 이제 포상금의 지급인데 거기 상단에 2번 별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첫째 줄에 처분 내용을 조회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몇 개월 내로 지급한다?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1개월의 동그라미. 자, 뒤편에 가면 포상금 하나 따라온다 그랬죠? 그때는 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는 표를 줄 테니까 비교는 나중에 하고 지금 있는 거 잘 잡아요. 얼마 만에 지급한다고요? 1개월 내로 지급한다. 그 다음 3번, 4번은 묶어놓고 별표 탁 찍으셔야 돼요.
자, 3번, 4번 묶었으니까 매년 나옵니다. 공동신고. 첫째 줄에 등록관청은 줄 걸까요?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까지만 줄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균등의 동그라미.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때는 줄 걸까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동조 제4망 이렇게 돌았죠. 4번도 중요합니다. 중복신고. 첫째 줄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까지만 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이 신고 고발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최초 동그라미. 자, 이제 줄은 꺼드렸으니까 주목합니다.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등록업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무등록업자는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자, 이 사람이 무등록이라고 고발을 A와 B가 했다고 칩시다. A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포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에게 지급하겠지. 얼마? 50만 원 지급한다고 들었잖아요. 건당 50만 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A, B 두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까요? 동그라미 하셨죠?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이라는 것은 나누기 2해서 25, 25 이렇게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줍니다. 합의한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 사람 30만 원 주고 나 20 주시오. 자기들이 합의를 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번에는 어리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아까 무등록의 사촌 형님 거짓업자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한 자요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든지 조심해야 될 거 봐봐요. 하나의 사건에 2명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 그러면 X잖아 지금 그죠? 다시 하나의 사건에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2건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균등하게 나누기 2 해준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근데 시험을 그래 내면 막 그게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만 오면 여러분한테 눈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럽니다. 눈으로라는 말은 그림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사건을 2명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어떻게? 25, 25. 그런데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2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니까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하는구나. 눈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교재는 체크해드렸지만 교재대로 따라가면 돌았으면 틀립니다. 해마다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한테 전달했고 해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죠? 자, 이제 그림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2명이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지급할까요?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25, 25. 근데 자기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들어왔어. 2건이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상금은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오니까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284페이지입니다. 행정상의 수수료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행정상의 수수료라고 굳이 적은 이유는 거기 행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중개수수료라는 거 공부하셨죠, 그죠? 그 중개수수료는 지금은 중개보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정수수료와 구분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행정수수료를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든지 구청에 가서 서류 떼본 적 있습니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떼본 적 있죠? 서류를 받으면 뭐 냈습니까? 돈 냈잖아. 그죠? 우리는 그것을 행정수수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서류 받을 때마다 돈 내는 행정수수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행정수수료가 박스 딱 보니까 모두 몇 개? 6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6개가 따라오니까 슬쩍 끌어놓고 다음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문제 내기가 좋았겠죠. 썩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문제 내기가 좋다고요. 자, 그래서 행정수수료라는 파트에 접어들었는데 자, 이 행정수수료는 그 6가지를 막 암기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 받을 때마다 행정수수료하고 연결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행정수수료 하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정.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 받으려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받을 때 돈 냈잖아요. 주민등록 한 통 떼는데 얼마 내죠, 요새? 한 400~500원 되죠. 인감증명서 떼 보신 적 있나요? 인감증명서라는 서류 뗄 때, 서류 받을 때 돈 내잖아, 지금. 그죠? 잘 모르겠지만 한 1,500원 좀 낼걸요. 그러니까 서류 받을 때 돈 내잖아. 그러면 우리 행정수수료는 정 받을 때마다 돈 낸다니까. 그죠? 자, 그럼 정하고 연결을 딱 했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몇 개가 있죠? 1.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죠. 두 번째 무슨 정이 있어야 돼요? 그 등록을 하고 받는 등록증이 있다고. 이게 정이라고요. 세 번째 뭐가 있죠? 법인은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 수 있다. 들으셨죠? 그래서 분사무소 신고 필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은 이거 세 가지예요. 정. 그죠? 제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이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운전면허증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원래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지하철 타도 되고 퀵입니까? 이거 타고 다녀도 되고.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은 세 가지. 자격증, 그 다음에 등록증, 그 다음에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정. 요 정이 우리 세 가지가 우리 법에서 계속 돌아다닌다고요. 자, 그럼 정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지. 자격증 받을 때 수수료 낸다.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다. 재교부 왜 받죠?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겠지 뭐. 그러면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등록증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신고필정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아, 그러니까 정만 딱 잡으시면 서류 받을 때마다 돈 낸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끝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거기 6가지나 있지만 1, 2, 3, 4, 5, 6 묶어버리면 3개밖에 안 된다고. 이게 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왜?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요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모든 시험에는 응시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제가 여기 적었지만 안 적어도 알아야 되지.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럼 자격증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왜?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지금 시험 쳤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받았던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재교부 받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있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죠. 그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원서 낼 때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왜 낸다? 등록증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어. 다시 받아야 되잖아.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있는 거예요.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돼요. 왜? 신고 필정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 그죠? 수수료 냈어. 그런데 받았는데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되죠. 정 받을 때마다 돈 낸다고 딱 기억하시는데 1번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그게 X라고. 됐죠? 근데 이거를 주의하라고 강조해서 그렇지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상식이잖아.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얼마 내죠 지금? 작년 해보신 분들은 1차 12,000원, 뭐 2차 24,000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시험 칠 때 수수료 있잖아요. 모든 시험에는 수수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 자격시험을 친다. 원서 낼 때 수수료 냅니다. 당연히 대학 시험 칠 때 원서 써보셨습니까? 수수료 냅니다. 그러니까 원서 낼 때 수수료 내는 건 상식이니까. 요즘 대학도 그죠. 예전 같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한두 군데 시험 칠 때 원서 냈겠지만 지금은 뭐 정시, 수시 뭐가 복잡하죠. 그래서 한 학생이 대학을 한 10군데쯤 낸대요. 원서를. 10군데. 근데 보통 한 번 낼 때 한 10만 원쯤 해요. 그럼 10군데면 그게 100만 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 시험 원서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장사예요. 그 응시 수술할 때 뭐 몇 억이 막 들어오는 거 몇 억. 실제로는 그거 다 헛수잖아요. 어차피 10군데 내도 가기는 한 군데밖에 안 가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 대학교의 원서 수수료 낮춰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고요. 그거 한번 내는데 뭐 10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래 할 거예요. 그거 뭐 보통 수시 이런 거는 뭐 20대를 30대이니까 한 명 뽑기 위해서 30명이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 수수료도 무지무지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행정수수료는 정 받을 때 수수료 내니까 지금 개념을 딱 잡으시고 갑니다. 자, 상단에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줄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해요. 지자체 조례라는 것은 내가 가서 신청하는 곳의 수수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지. 여러분이 종로에 등록할지, 수원에 등록할지, 울릉도에서 등록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하는 곳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옆에다가 적기를 국토교통부령 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토교통부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국토교통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신청하거나 제주도에서 신청하거나 금액이 똑같아야 돼. 국토교통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른다는 말은 해당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 조례, 내가 신청하는 곳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X 표시하시고, 자 박스, 자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줄이는 하나 끕시다. 다 알고 있지만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수료 있다. 2번 자격증 재교부 줄 딱 끊고 재교 받을 때 수수료 있습니다. 증 받을 때니까. 3번 등록 신청하는 자 수수료 있습니다. 등록 신청 왜 하지요? 등록증 받으려고. 그죠? 그런데 받은 등록증을 잊어버리면 4번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 당연히 수수료 있습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수수료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거 다시 봤습니다. 6번 신고 필증을 지금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신고 확인서 그렇게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신고 확인서 줄 하나 꺼놓고 재교부를 할 때 수수료 있다. 됐죠? 그러면 이 후진 단원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 받을 때 수수료 내는구나. 1번을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의식을 딱 하시고 원래 여러분들은 꼭 합격해 보세요. 합격해 보시면 자격증 받겠죠. 기분 좋겠다 나쁘겠다. 좋겠지. 그때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원서 낼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격증을 다시 받으려면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자체 조례다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려가면 큰 2번 기타 기준의 수수료. 이거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묻지도 않았지만 물어도 따라갈 수 있는 것. 2번, 1번. 자,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찾았나요? 자, 그러면 국토장관이 만약에 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면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가면 2번 업무 위탁의 경우 그 줄 한번 꺼보십시오. 자, 업무를 위탁하면 수수료 어떻게 되느냐. 제일 밑에 2번 업무를 위탁한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 위탁받은 자가 결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자가 결정하는 수수료. 그리고 저절로 말이 같아지잖아. 국토장관이 하면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됐죠? 그러니까 밑에 거는 시험에 물을 일도 잘 없고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오더라도 기죽을 일 없다. 그죠? 자, 지금 했던 거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에 관련되는 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됐습니까? 내가 신청하는 지자체 정하는 수수료. 자, 그 다음에 국토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국토장관이 정하겠지 뭐. 글자 그대로. 그지?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 글자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큰 줄기를 쫙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수료 가벼운 단원이었습니다. 자, 가볍지만 원래 출제됐던 문제 한번 볼까요? 285페이지. 참 이런 건 점수 주는 단원이에요. 사실은 285페이지 제일 상단 30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라는 게 지자체 조례잖아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받을 때 체크해요. 수수료 있죠? 체크표. 국토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국토장관이 시행하면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X. 그 다음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다 그랬죠. 자기가 등록한 신청하는 곳에 지자체 조례가 있겠지. 그죠? 체크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체크표.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리얼. 답은 몇 번? 3번. 뭐 이런 건 점수 주는 단원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해본다면 이제 증하고 관련됩니다. 이렇게 탁 던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휴업, 폐업할 때 수수료 있다. X.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 X. 뭐 하여튼 해당되는 거, 뭐 이중 등록해서 위반했을 때 수수료 있다. 그럼 무조건 다 X예요. 증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른쪽 285페이지 하단 고유 식별정보 처리권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으면 읽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294페이지 돌았습니다. 자, 294쪽부터는 이제 다 서여서 문제가 출제되고 중개사법의 총괄 단원입니다. 총괄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전체 들었던 걸 오늘 한 시간에 다 정리합니다. 복습의 시간이고
중간에 늦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앞에 이런 걸 다 배웠구나를 전체를 보는 시간.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고 문제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이 단원을 공부하려면 한 달 동안 했던 것들이니까 암기표를 딱 갖다 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기표 없어도 되고 그래서 암기표도 딱 준비해 놓고 출발하는 시간. 294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 감독, 각종 규제인데 1절 내려오면 지도, 감독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돌았죠. 자,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이 탁 들어오면요. 여러분한테 감각을 살리려고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와 감독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자, 예를 들면 병원을 하는 사람은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병원을 하는데 의사가 자격증도 없이 수술을 한다. 심각하다는 느낌 오죠? 그래서 병원의 의사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누가 할까요? 의사 자격증을 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합니다. 약사도 감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약사가 무슨 약을 얼마나 잘 지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이런 거 섞으면 끝내주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감독해야 되겠죠. 그러면 약사를 누가 감독할까요?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감독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 감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식당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 이런 거 보셨나요? 그거 사장이 하고 싶어서 한다, 감독에 따라서 한다. 감독에 따라서 하잖아, 그게. 그럼 식당은 누가 감독할까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구청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지, 그죠? 그래서 모든 업종에는 감독자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의사나 식당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할 사람은 누가 지도하고 감독할까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내려가면 자, 중간에 1번 내려오니까 감독, 관청 찾았습니까? 그리고는 줄 쫙 끄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 국토장관 밑줄.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시도지사 감독합니다. 3. 등록관청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4번 적으셔야 돼요. 1, 2, 3인데 옆에 하나 더 있으니까 4번 해놓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분사무소 관할 시, 군, 구청. 적었습니까? 자, 그렇게 4번하고 적으니까 감독자가 모두 몇 명? 4명. 문제 내기 좋다, 나쁘다? 문제 내기 좋겠지. 쓸데없는 거 하나 꺼놓고 감독자가 아닌 거 들을 준비 딱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받아쓰기 했죠? 받아쓰기 했는 게 왼쪽에 거기 표시가 있어요. 다시 왼쪽에는 줄만은 껐어요. 참고 찾았습니까? 왼쪽에 참고 줄긋기를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까지만 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명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개사법도 공부도 좀 하고 암기할 건 암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중개업을 할 사람들은 1. 누가 감독한다? 기억해요. 국토장관. 2. 시도지사. 3. 등록관청. 4.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자예요. 자, 그래서 4개니까 의식을 하시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감독할까요? 그것도 궁금하잖아, 지금 그죠? 자, 감독 대상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1. 개공사 밑줄. 2. 거래정보사업자 밑줄. 3. 무등록업자 밑줄. 자, 그러면 거기 역시 3번인데 옆에다가 4번 해놓고 또 받아쓰기 하나 하기를 4번 협회 적으셔야 돼요. 자, 오늘 협회편 수업하셨죠? 협회는 무조건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이 감독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국토장관만 감독하기 때문에 그 표에 안 적어서 그렇지 협회도 감독 대상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독자들이 자, 주목합니다. 누구를 감독할까요? 1. 개공사. 2. 거래정보사업자. 3. 무등록업자. 4. 협회. 그걸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감독 대상자가 또 몇 명이다? 4명이잖아. 그러면 쓸데없는 게 하나 들어온다고요. 그 옆에다가 공백에 적기를 공인중개사 적어놓고 여러분 공인중개사를 거기 감독한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이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공인중개사를 옆에 탁 걸어버리면요 감독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는 왜 감독 안 할까요? 공인중개사의 정의 뭐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국토장관이 장롱 속에 넣지 말고 서랍에 넣으시오. 이렇게 감독할까요? 안 할까요? 감독할 일이 없지. 그지? 그 감독 대상이 아니잖아, 이게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감독 대상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할 때 비교할 건데, 그때 또 감독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반 나옵니다. 반. 이 자리에서.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사 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일을 안 하잖아, 지금. 일을 안 하잖아. 그죠?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12월 달쯤 돼서 자격증을 받겠죠. 그죠? 자격증 받을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격증 받으면 기분 좋다, 나쁘다? 아, 기분 좋겠죠. 1년 동안 고생해서 그래도 자격증을 탁 치면 흐뭇하겠지, 스스로. 그죠? 그러면 날씨도 좀 춥고 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한 번 더 봅니다. 날씨도 쌀쌀하니까. 가서 다시 이래 펴가지고 자격증 이래 보면서 흐뭇하게 보겠죠. 야, 나 드디어 원래 받았다. 어떤 쌤이 받겠나 하던데 나는 받았잖아. 이러면서 이제 흐뭇하게. 그때 자세를 소파에 다리 2개 딱 올려놓고 여유있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어디에 올려놓고요? 소파에 다리 2개 올려놓고 여유있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시도지사가 반듯하게 보시오. 감독한다, 안 한다? 소파에 다리 2개 올려놓거나 1개 올려놓거나,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다를 지금 이 정도로 설명했다고,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약 올리는 소리잖아, 사실은. 그죠? 원래 합격을 해봐야 소파에 다리 올리든지 말든지 해보지,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약을 올리니까 우리 집에 소파 없어요,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배 깔고 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배 깔고 보는데 국토장관이 반듯하게 앉아서 보세요. 감독한다, 안 한다? 에이, 감독 안 한다니까.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다를 지금 이 정도로 설명해 놨어요. 원래 꼭 자격증 따시거든. 소파에 다리 몇 개 올려놓고 2개 올려놓고 흐뭇하게 한번 봐봐요. 감독하는 거 안 하는가?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다를 이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감독한다고 네 하고 대답한 사람 나온다고. 지금 설명을 이 정도로 해놨는데도.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감독할 수 있는 자, 감독권자 누구? 1. 그 정도 기억합니다. 국토장관. 2. 시도지사. 3. 등록관청. 4.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 1. 개공사. 2. 거래정보사업자. 3. 무등록업자. 당연히 감독해야 안 되겠어요. 무등록업자. 4. 협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기 공인중개사 감독한다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감독상 필요 사유입니다. 4번 거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독을 언제 하느냐 하니까 박스 1번. 지금 이 동네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 나간다. 거래 동향, 동그라미 합니다. 2번 이 법에 대해서 위법 행위의 확인. 그거 밑줄 거세요. 위반을 한 것을 확인했는 모양이지. 위법을 확인해서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이걸 한마디로 뭐 행정 처분이라 그래요. 행정 처분할 때 감독할 수 있다. 행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거요. 감독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행한다.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정 처분상 감독할 수 있다. 거행하고 기억을 합니다. 자, 5번 감독하는 방법 유형이 나옵니다. 자, 그냥 듣기만 합니다. 1.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시오 할 수 있고 보고 동그라미. 자료 제출하시오 이럴 수도 있고 제출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고 명령 동그라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찾았나요? 출입에 동그라미. 직접 가가지고 또 줄 거 씁니다. 장부, 서류 줄 거 놓고 조사 동그라미 검사할 수 있다. 지금 동그라미를 찍어드렸는데 이거를 꼭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감독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으로 감독한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감독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자료 보고해 보시오 이럴 수도 있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고 직접 가가지고 장부 내 보시오 조사 검사할 수도 있고 출입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있는 것들은 모든 방법으로 감독을 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어요. 감독을 할 때는 반드시 출입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OX. 그래 보고 X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면 6번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그 공무원이 직접 사무소 들어가 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1.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갈로 열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포함하여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를 뭐라 그랬죠? 무등록자를 포함하여 출입해가지고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다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2번 별표. 그때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권한을 나타내는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는데 정표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정표가 뭐지요? 갈로 열고 줄 걸까요?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정표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뭐 가벼운 단어니까 한 번은 들어야 되죠. 지금 감독을 나갈 때는 뭐를 가져 나가야 된다? 정표를 지니고 나가야 된다. 지금 이랬잖아. 그죠? 정표가 뭐라고요?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다. 이렇게 이제 줄을 꺼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왜 시험에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누굽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다고요? 강남 역삼동에 있다고 치고, 자,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누구? 이렇게 더듬거리면 안 됩니다. 첫째 누구? 국토장관 감독 나갑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서울시장 이렇게 말하셔야 돼.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시도지사가 누구다? 서울시장 감독 나갑니다. 세 번째, 그렇지,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딱 의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시청에 가보면 공무원 중에 경비원도 있어요. 그럼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라는 공무원증이 있겠지. 그거를 들고 중개사무소 와서 장부 내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공무원증에다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정표라고 한다고. 그죠? 다시. 여기 강남구청이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제가 나쁘게 하는 말 아닙니다. 강남구청에 구내식당 아줌마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강남구청의 구내식당 아줌마는 공무원증이 있잖아요. 강남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걸 들고 와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장부 내보시오, 서류 내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무원증에다가 더하기 뭐를 가져와야 된다? 조사, 증명서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정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걸겠죠. 감독을 하는 자는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X를 잡으셔야 된다고. 이거를 개공사를 도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서초구청에 청소하는 분도 공무원증 있잖아. 서초구청에서 내 근무한다고 들고 와가지고 장부 내보시오. 이런 말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공무원증 더하기 뭐를 가져와야 된다?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제참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표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일 밑에 내려가니까 불응시의 제재입니다. 넘어가면, 자, 1번 개공사 줄 딱 꺼놓고, 개공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감독을 나왔는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둘째 줄에 업무 정지 처분이다. 첫째 줄에 있네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줄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은 뭐는 얼마 자꾸 이렇게 가면 양이 끝도 없잖아. 그죠? 근데 감독 대상자를 알고 있어야지 위반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위반할 거잖아요. 자, 다시 위반 감독 대상자 첫째 누구? 개공사. 근데 개공사가 감독 나왔는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이러면 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6월에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 말 해놨잖아요. 이렇게 안 오면 감독을 안 받는다니까. 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감독 대상이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 퇴근합니다 이러면 감독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 50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 지금 그걸 줄 것인 거라고. 그런데 감독 대상에는 3번 무등록업자도 해당돼 있었죠. 그럼 무등록업자는 거기 왜 없을까요? 감독 대상자인데. 왜 그런가 하면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지 뭐 정지나 과태료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지? 감독자가 지금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징역이나 벌금은 누가 매기죠? 법원에서 판사가 매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적었을 뿐이지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제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면 제재가 뭐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거죠. 거기서 안 적었을 뿐이지 당연히 적발되면 제재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아까 했죠.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거 안 적었을 뿐이지 책이 없다고 그 제재가 없네. 이런 식으로 따라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 정리합시다. 지도 감독은 모든 업종에 다 있습니다.
개공사들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누구? 국토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등록관청. 4번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 청장들이 누구를 감독한다? 1. 개공사. 2. 거래정보사업자. 3. 무등록업자. 4. 협회도 감독할 수 있다. 그 위반하더라도 요 4명이 위반하겠지. 그러면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한다?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국토장관이 감독 나왔는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그럴 리도 없지만 위반했다. 자동으로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여기까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지도 감독의 딱 한 문제거리를 지금 정리했고 뭐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를 강조했다면,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래 지도 감독자들이 감독하라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감독을 나갔겠지. 감독을 나가서 보니까 그자들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 해당되는 개공사가 위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된다. 2.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된다. 답이 몇 번? 2번.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당연히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납니까?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단어는 이제 행정처분 딱 갖다 붙고, 이 행정처분이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다 한 시간에 정리를 다 한다고. 다 들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5-6개가 나온다 지금 그러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도 감독에 따라서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뭐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를 내리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로 접어들었다고요. 참 안타까운 게 그죠? 우리 중개사법을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또는 뭐 공부해서 합격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조차도 오늘 행정처분 받았습니까? 하면 행정처분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뭐 듣기는 들었는데 행정처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올라가든 말든 관계는 없는데,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이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무슨 말을 한다? 정지나 취소. 딱 붙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행정처분 받았습니까? 이 말은 정지나 취소됐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오늘 행정처분을 강하게 수업할 건데 다음 주 되면 행정형벌을 공부해요. 그것도 이제 한 달치를 총괄하는데 뭐 위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1년에 1천만 원 벌금. 그거는 행정형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행정처분도 해당되고 행정형벌에도 해당되는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행정처분이 잡혀 있어야 뭐 행정형벌을 찾아내지. 행정처분이나 형벌이나 그놈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내용이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앞에 거 놔두고 다시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뭐 합니까?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이 뭡니까? 정지나 취소다. 그래서 자, 그러면 교재가 이제 296페이지 하단에 행정처분하고 출발했는데 표가 하나 탁 들어오죠. 이 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공부한 사람이 이 표를 모르고 있으면 무조건 간첩이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처분표에서 5, 문제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이제 이걸 가지고 수업하겠지만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험 치는 달이 10월인데 8, 9월 달쯤 돼가지고 이 표를 딱 보니까 내가 암기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내년에 시험 치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장에 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앉아 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암기하는 방법. 첫째, 행정처분권자가 누굽니까? 국토장관 동그라미 밑으로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에 동그라미 놓고 시도지사. 세 번째 누구?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 세 사람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옆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정지나 취소를 내립니까?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 절대 안 해요. 그 다음 교부한 시도지사는 누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나 소공사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자격증을 누가 줬죠? 시도지사가 줬기 때문에 위반한 자가 하면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시키는 거예요. 준 사람이. 그 다음 등록관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러분 개공사는 누구지요? 등록한 자가 개공사잖아요. 어디 가서 등록했죠?
등록관청에 등록했으니까 그자가 위반을 하면 등록관청이 취소나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준 사람만 취소나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짝을 딱 기억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내용. 거래정보사업자에는 뭐를 한다? 지정 취소시키겠다. 국토장관이 지정 취소 동그라미. 바로 밑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 자격 취소시키겠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자격 정지시키겠다. 정지 동그라미. 자, 개공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키겠다. 동그라미. 등록 취소를 시키는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절대적 취소. 절대적이 뭐죠?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두 개를 배웠다고 한 달 동안에. 그죠? 내려가면, 그리고 개공사는 뭐 내린다? 업무 정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래, 이거를 행정처분이라 그러는데, 자, 지금 행정처분 내용을 쫙 보니까 한마디로 공통점이 뭐다? 정지나 취소잖아요. 그죠? 그게 행정처분이라고. 그 정지나 취소인데 모두 몇 개? 모두 몇 개? 5개.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게 5개예요. 자, 5개인데 조금 살짝 한 게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정지라는 말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그게 5개예요. 그죠? 우리는 정지와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표대로 이제 10분 쉬었다가 지금 또 책이 넘어갑니다. 공부합니다.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행정처분 따라갑시다.